두 번째 이슈는요. 이게 오늘 사실은 메인 이슈로 준비한 거예요. 지금 당장 김건희법. 지금 얘기했잖아요. 검찰이 얼마나 엄격해요. 표창장 하나. 대단하지도 않은. 뭐 엄청 대단한 학교도 아니야. 참나 웃겨가지고 동양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학교였어요. 근데 그 대학에서 받은 총장의 표창장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걸 위조했다고 징역 4년.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아들 그냥 퀴즈를 함께 했다고. 그걸로 지금 재판을 하는 그런 나라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엄격한 나라. 근데 그런 나라에서 지금 김건희 대통령 영부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가의 선물을 그냥 받아. 근데 우리가 뭐 정확하게 드러난 게 없어서 모르겠지만 막 줄 서갖고 기다리자. 줄 서갖고 최재형 목사가 처음에 이 뭐 샤넬 향수인가 뭔가 주고 좀 시간 지난 다음에 디올백 주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선물 들고. 야, 이런 엄청난 위법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표창장이나 아니면 퀴즈 시험 도와주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지금 대통령이야. 대통령 부인. 근데 이런 범죄에 대해서 야, 대단하죠. 대단한 나라야. 이 엄벌주의자. 항상 자기는 엄벌주의자고 사소한 잘못도 넘어갈 수 없대. 민주당이 사소한 범죄에 너무 관대해가지고 나는 민주당과 함께할 수 없다. 그런 이수정이 김건희의 이 명품백 수수가 아예 영상으로 찍혀 있는 걸 보면서는 뭐라고 합니까? 저 명품백 진짜 맞아? 그 지랄 하고 있어요. 정말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죠. 양심도 없는 인간들. 이게 지난 12월 14일 날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지금 김건희 명품백 의혹 사건 있죠. 이 사건이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거 그 서울의 소리가 이거를 고발을 했고요. 이게 지난 15일 날 검찰에 따르면 중앙지검 형사 1부로 배당이 됐습니다. 배당이 됐어요. 지금부터 중앙지검이 수사를 할 거예요. 수사를 할 거야. 근데 이거 수사하려면은 이게 형사 1부 갖고 되겠어요? 이거 특수부가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자기 자녀 영어 캠퍼스 그 봉사한 자녀를 위한 그 표창장 하나 위조했다고도 위조한 거 갖고도 이 엄청난 수사 인력이 동원돼 가지고 수사하고 앞서 난리 쳤는데 겨우 이게 형사일부 갖고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건희가 어떤 혐의로 지금 고발을 당했냐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입니다. 이 김영란법 8조 위반으로 지금 고발을 당한 거예요. 8조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8조에는 우선 1조 볼게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직무 여부 관련해 가지고 받았으면 뇌물이죠. 그런데 이 청탁금지법은 뇌물이 아닌, 그러니까 꼭 그게 직무 관련이라든가 뭐 기부, 후원, 증여 그게 아니더라도 아무 이유가 없더라도 그 선의건 뭐건 간에 관계 없더라도 한 사람한테 100만 원, 1회에 100만 원 혹은 한 해에 300만 원 초과해서 받으면 안 돼. 그거는 김영란법 위반이야. 이게 김영란법이에요. 뇌물이 아닌 것들. 직무와 관계없는 돈들. 1회에 100만 원 넘으면 안 돼. 그래갖고 검찰이 김봉현 회장 관련해가지고 청탁금지법
수사할 때 99만 원짜리 불기소 세트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뇌물로 걸었어야 되는데 이런 건. 지금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쁜 놈들이 이거는 지금 뭐냐면 뇌물이 아닌 것도 공직자들은 돈 받지 마. 향응 접대 받지 마. 그런 취지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사실. 근데 지금 이 청탁금지법이 사용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이 검찰 새끼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냐. 뇌물로 기소해야 될 걸, 뇌물로 수사하고 뇌물로 기소해야 될 거를 뇌물 주기 싫어가지고 싸게 주기 위해서, 좀 싸게 주기 위해서 김은혜법을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 그래서 김봉현 회장 김봉현 회장의 뭡니까 접대받은 검사들도요 사실은 뇌물로 이거는 수사를 받았어야 되는 건데 기소하고 뇌물이 아니고 뭘로 한 겁니까? 청탁으로 한 거, 청탁으로. 이거 청탁금지법으로. 뇌물과 청탁금지법의 차이는 액수의 차이가 아닙니다. 액수가 아니에요. 직무 관련 여부가 있냐 없냐입니다. 관련 여부가 있냐 없냐. 근데 김봉현 씨가 청탁한 사람들은 직무 관련 범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수사 받아라는 거 아니야, 사실. 근데 그거를 뇌물로 안 하고 뭘로 했습니까? 김영란법. 근데 김영란법으로 하면은 돈만 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99만 원 만들어가지고 불기소로 넘겨버린 거 아니야. 웃겨 죽겠어. 근데 그 1항은 그 공직자 자신에 대한 거고, 사안에 뭐가 있냐?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똑같은 거예요. 배우자도 이 기준 똑같아. 1회에 100만 원. 한 해에 300만 원 넘으면 안 돼. 최재형 목사가 무슨 청탁, 직무 관련 청탁했다는 거는 잘 모르겠잖아요. 그렇게 했으면은 뇌물인 거지. 근데 지금 검찰은 뇌물은 아니고, 지금 이 고발한 사람들도 이걸로 우선 건 건데, 우선 샤넬백이 300이 넘으니까 걸린 거죠, 뭘. 걸린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규정이 있어. 너무 분명하죠. 배우자,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항 또는 2항에 따라 공직자들이 받은 것이 금지되는 금품들을 받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딱 있어. 이거는 100% 걸리는 거야. 김건희는 무조건 걸린 거야. 김건희는. 이거 못 빠져나가. 여러분 100% 이거는 못 빠져나갑니다. 김건희는 청탁금지법 8조에 100% 걸렸어. 100%. 빠져나갈 수가 없어. 직무 관련 있냐 없냐 관계 없다니까요. 무조건 100% 걸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골 때려요. 오늘 나오는 기사예요. 오늘부터. 뭐냐면 김건희 명품백 수사 착수했다. 그러나 처벌은 쉽지 않을 듯. 왜요? 아니 너무나도 분명하게 김영란법 8조를 위반했는데 왜 처벌은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처벌 조항이 없어요. 배우자한테 그거 하면 안 돼라고 했는데 그거 했을 때 너 이렇게 처벌할 거야 라는 처벌 조항이 없어. 그래서 배우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없다. 그래서 처벌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거야. 한국일보도 보도가 했죠.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디올백 수사 시작됐는데 법에 허점이 있어가지고 김건희가 아니고 오히려 준 사람, 그 최재형 목사만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뭐랍니까? 김 여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가방을 준 사람만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알게 된 게 아니에요. 김건희는 한번 이렇게 빠져나갔어. 언제?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가 전시회를 했는데 그 전시회 때 어떻게 됐어요? 기업으로부터 협찬이 엄청나게 들어왔어. 특히 윤석열이 중앙지원장 된 다음에 협찬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당시 황희석이 고발했죠. 야, 이거는 김영란법 위반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고발했어요. 김건희를. 아, 이거는 남편이 검사인 거 이용해서 중앙지검장인 거 이용해가지고 이거는 불법으로 협찬 받은 거 아니야? 사실은 이거를 만약에 그 직무 이 윤석열의 직무와 연관해가지고 들어온 거라면 뇌물이지만 그거는 뭐 뚜렷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받기만 하더라도 이거는 김영란법 위반으로 걸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김건희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무혐의 했어. 무혐의. 당시 시사인이 관련해서 보도한 내용이에요. 검찰의 김건희 불기소 이유. 배우자 처벌 못한다. 왜?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하며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고발에 대해 일부 무혐의 처분을 했다. 무혐의. 그 이유는 뭐냐?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청탁금지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김건희가 코바나 컨텐츠로 불법 협찬 받은 거 아니냐라고 고발이 들어가고 수사가 들어갔지만 당시 검찰이 이미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없어. 그래서 이거 무혐의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비추어 보면 이번에 김건희가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많은 사람한테 아무리 많이 처먹고 처받았어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욕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욕먹는 거 제외하고는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할 수가 없어. 그럼 그 당시에 이거 알았거든요. 도대체 민주당 뭐 한 거야, 민주당? 답답하죠? 아니, 민주당 뭐 한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지금 김건희를 이미 우리가 코바나 컨텐츠를 보면서 배우자가 아무리 봐도 처먹어도 처벌할 수가 없네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야. 국회는 법을 만들고 다니니까. 사실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지난 10월 4일 사실 굉장히 늦었지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늦었어. 10월 4일 날 지금 같은 문제, 청탁금지법에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걸 추가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10월 4일 날. 내용이 뭐냐? 10월 4일이면은 아직 서울의 소리 영상이 공개되지 전이에요. 전이야. 그런데 이거 발의한 이유는 분명히 코바나 컨텐츠 관련해가지고 김건희가 무혐의 되니까 앞으로 그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뒤늦게라도 만든 법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 내용 볼게요. 현행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 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 등을 처벌하지 않는다. 공직자 등을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 등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신고 및 금지하는 의무 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점은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이에 동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불법하게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금품 수수를 방지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게 딱 그거예요. 배우자가 돈 받으면 안 돼. 뭐 받으면 안 되라고 조항이 있는데 받았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니까 처벌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김의겸이 지난 10월 4일 날 발의한 법이거든. 근데 이 법 발의하면 뭐합니까? 제가 지금 의안과 들어가 봤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10월 5일 날 정무위원회에 회부해 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은 요걸 좀 쳐먹어야 되는 일이죠. 이거를 만약에 발의해서 밀어붙여갖고 좀 빨리 통과시켰으면요, 요번에 김건희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처벌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100% 확신합니다. 김건희 명품수수 관련해가지고 검찰에서 무혐의 할 거예요. 무혐의. 근데 당장 무혐의 하기는 좀 미안하고 눈치 보이니까 총선 끝나고 무혐의 하겠죠. 코바라 컨텐츠 무혐의 한 것처럼.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물론 통과시킨다고 해서 과연 이미 김건희 사건은 검찰로 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이걸 소급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거는 쉽지 않겠지만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이 또 이거를 거부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볼 때는 법을 만들 때 물론 그게 나중에 그 위헌 소송 걸릴 수도 있거든요. 상관없어. 법을 만들 때 이 법은 6개월 이전까지 소급한다. 막 그런 식으로 조항 만들어야 돼.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실제 그런 법들이 있거든. 이 법 만들고 이 법은 뭐 6개월 후에 1년 후에 시행된다.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법들은 이 법은 뭐 몇 개월 전까지 소급한다. 막 그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걸 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거 위헌이라고 시비 걸 수는 있어. 걸면 어때? 걸면 걸라고 해. 그럼 노골적으로 이거는 뭐야? 김건희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말하면 어때? 중요한 거는 이런 거 빨리 법을 뭐 개정해서 아니면 지금 만들어 놓은 거 내용 안에서 뭐 해야 될 건데 빨리 밀어붙여 갖고 통과시킨 다음에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의 명품 수수 사건이 또 부각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은 인식하기를 이거 민주당이 김건희 잡으려고 만든 법이구나 인식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윤석열이 이 법 통과시킬까요? 윤석열이? 이거 거부할 수 있어. 윤석열이. 통과시키면 통과시킨 대로 좋은 거고 거부하면 또 거부권 행사하면 이거 뭐야? 지 부인 지키려고 또 거부하네?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김의겸이 발의한 이 법을 빠르게 민주당이 다시 좀 부각을 시키고 통과시켜야 된다. 서울의 봄 때문에 이미 3년 전에 이 누굽니까? 이 유기용 의원이 발의한 전두환 추징 3법 지금 다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김건희가 저렇게 대놓고 지금 불법적인 뭐 수수 불법적으로 이 물건들을 막 받고 있는데 이거 그 놔두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놔두면 안 돼요. 지금 하는 걸 봐서는 앞으로 안 하겠어? 앞으로 안 하겠습니까? 사람은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 법을 반드시 지금 밀어붙여서 통과시켜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인데 그런데 또 하나 청탁금지법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김건희 관련해 갖고는 이 8조에 걸리는 거예요. 다만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처벌 조항을 추가를 시켜야 돼.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도 문제가 있죠. 그 구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공직자 배우자가 이런 금품들 물건들 받았을 때 공직자가 그거 알았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돼요. 근데 윤석열이 이거를 신고했습니까? 지금 이거 신고했으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나 권익위원회가 이거 조사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 윤석열이 이거 신고 안 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윤석열이 물론 이거는 또 증명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과연 윤석열이 김건희가 받은 거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근데 그건 나중 문제인 거고 윤석열이 이걸 신고 안 했으니까 신고 안 한 걸로 이것도 윤석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뭐 당장은 수사할 수 없지. 그래도 걸어놔야지.
이것도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구조. 이건 윤석열 관련된 거. 김건희는 8조, 윤석열은 9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슈는 지금 당장 김건희 방지법. 지금 저 국민의힘은 개식용 금지하는 법안을 김건희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김건희법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김건희 방지법. 뇌물수수라든가 금품수수 같은 고위직 부인들이 이렇게 남편의 권위를 이용해갖고 이렇게 금품을 수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김건희 방지법이다. 김건희 방지법.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난 솔직히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김건희가 코바나 컨텐츠로 수사 받고 김건희가 수사 받은 적은 있나 모르겠어. 코바나 컨텐츠가 아예 무혐의 나잖아요. 무혐의. 그러니까 이 공직자의 부인은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걸 김건희가 알았지. 그러기 때문에 더 이렇게 대담하게 대통령 부인 된 다음에도 윤석열이 취임한 이후에도 겁도 없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만나가지고 물건을 받고 한 게 아닌가. 알면서도 걸리면 어때? 걸려봤자 뭐 욕이나 먹고 말지 뭘. 어차피 법조항이 없거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지금은. 난 그래서 코바나 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으로 처벌받지 않아가지고 더 대담하게 이런 짓들을 그냥 한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줄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최재형 목사 만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만나기로 했어. 근데 그 사람 나갈 때 보니까 줄 서 있어. 이렇게 줄 서 있으면은 사람들 전화 볼 거 아니야. 개의치 않는 거야. 개의치 않아. 왜? 내가 해봤더니 아무렇지도 않더라. 내가 해봤어 이미. 근데 뭐 괜찮아. 뭐 문제 되면은 뭐 욕이라 좀 먹겠지. 근데 어차피 뭐 감옥을 안 가. 괜찮아. 그런 용기를 준 게 아닌가. 불법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면 오히려 용기가 돼요. 용기가. 이런 거 해도 되는구나. 더 크게 해도 되겠구나. 그런 걸 심어준 거야. 사실은 우리의 이런 법의 허점들이. 민주당이 이런 거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김건희 방지법 이거를 빨리 통과시켜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이슈와 함께 광고 하나 할까요? 팟빵에서 사물을 검색하시면 mp3로 여러분 오디오 들을 수도 있고요. 착한 보험 클리닉 광고하겠습니다. 010-7612-3303 전화하셔가지고 착한 보험 클리닉 여러분들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은 보험회사는 아니고요.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 전화하면 여러분 댁까지 다 찾아와서 온 가족의 보험 증서를 분석해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상담을 정말 친절하게 잘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종 보험들 아마 다 상담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요. 이보험도 그렇고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담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상담하면서 보험 증서 보면서 불필요하게 돈이 양쪽으로 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보장은 똑같은데 그런 것들 해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필요한 중요한 보장 같은 거 빠져 있으면 또 권해드리기도 하니까 아마 착한 보험 클리닉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